나스닥 안 좋은 모습인데 네네. 한번 글로벌 지표부터 한번 봐야겠죠? 네, 우리가 이제 이번 주 월요일 쉬었나요? 월요일 쉬었었죠, 현충일로. 네, 그래서 화요일부터 아마 하이드 스프레드 튀는 것 때문에 조금 경계심을 다시 좀 가져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 이제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오늘은 또 약간 역으로 한번 생각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조금 이따가 그 이야기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은 중국 보기 전에 중국 시장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유럽 시장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럽 시장에서 이제 가장 큰 이벤트가 이제 이 부분이었는데, 앞에서 이제 또 출연하신 분들이 간단하게 또 언급을 하셨겠지만, 관련해서 제가 이 달러 영향까지 이 부분 줬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라가르드 총리십니다. 이제 머리 하얀 이제 백발의 이렇게 여성분이신데 상당히 이제 또 영향력이 있는 분이시죠. 근데 오늘 이제 발표하기를 다음 달이죠. 7월 달에 10년 만에 이제 처음으로 정책 금리를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25bp를 이렇게 인상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6월 달은 아니고요. 7월 달에 인상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 날 지금 채권을 매입하고 있는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중단하기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약간 영향을 준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유로화랑 달러의 이제 흐름을 제가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새벽의 흐름을. 저 발표가 나오면서 이제 10년 만에 금리 인상한다고 하니까 이제 유로화가 이제 당연히 위로 튀었겠죠. 이제 금리가 이제 돈의 가치를 나타내는 거니까, 보유 가치를. 그래서 이제 유로화가 위로 이렇게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위로 올라간다라는 것은 이 왼쪽에 있는 통화의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그래프가 떨어진다라는 것은 이 왼쪽에 있는 통화 가치가 하락한다, 이렇게 쉽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유로화가 금리 인상을 앞으로 예고한다라는 이슈로 위로 달러 대비해서 강세를 딱 보였는데, 갑자기 지금 수직으로 하락하는 거 보이시죠? 유로화가 급락을 해버리게 됩니다. 이게 이제 시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연준이 바로 이제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자산 매입하고 있는 것을 프로그램일 때 서서히 줄이고 중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텝으로 금리를 인상했는데, 그 흐름을 이제 이번에 유럽 중앙은행이 따라간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야, 생각했던 것보다는 또 강하게 긴축하는 게 아니고 매파적이지 않네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유로화가 달러 대비해서 이렇게 급락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늘 말씀을 드렸지만,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주요 바스켓 통화 중에 60% 정도가 이 유로화가 구성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유로화 가치가 이렇게 급락을 하니까 상대적으로 달러 가치가 이렇게 인덱스가 강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그림이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서 잠시 후에 그 흐름을 보겠지만, 어쨌든 유로화가 금리 인상 예고에도 불구하고 오늘 급락을 하면서 달러 인덱스 강세에 영향을 줬다라는 거 일단 먼저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시고 다음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 위안화도 이제 좀 출렁이는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위안화는 지금 보시면 뭐 출렁이었지만 왔다가 다시 그 자리를 회복하는 정도의 그림. 6.69 위안, 어제가 6.68 위안 정도를 제가 보여드렸었거든요. 그래서 6.69 정도 위안이기 때문에 어제랑 크게 변동성은 없었다. 장중에 왔다 갔다는 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상해에서 다시 일부 뭐 봉쇄할 수 있다는 그런 뉴스들이 어제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 뭐 확진자가 좀 나오니까 또 어느 전체에 대해서 또 PCR 검사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어제 들리면서 중국 증시도 어제 조금 쉬어가는 그런 그림이 나왔거든요. 드디어 이제 음양의 조화가 네, 중국 증시에서 웬 주식에서 음양의 조화가 자꾸 예. 나름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8일 연속으로 이렇게 7개인가요? 8개인가요? 아무튼. 저도 겁나요. 계속 오르는 것도. 네네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어제 음봉이 나쁘지 않은 음봉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또 이제 올라가는 것을 많이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은, 중국도 이제 이렇게 뭐 한번 크게 출렁이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일단 아직까지 뭐 추세가 무너지는 그림은 아니고, 어제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이제 뭐 다시 상해에
봉쇄 이제 이야기들, 그다음에 PCR 전면 또 검사 뭐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좀 쉬어가는 그림이었다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가 이제 오늘까지 거래가 되고 이제 한 주가 또 되게 이제 짧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뭐 추세는 여전히 이렇게 반전이 되어서 아직까지 살아있는 그러한 그림으로 이번 주에 오늘 뭐 엄청나게 큰 폭의 급락이 없다면 중국 상해 지수는 주봉 기준으로 MACD 오실레이터가 양봉으로 전환되고 오래간만에 한 주가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밤에 우리 시간으로 한 9시 반인가요? 물가 지표가 발표가 예정이 돼 있죠. 미국의 소비자 물가 CPI가 발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원유 가격이 이제 가장 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 이제 123달러까지 이렇게 배럴당 튀었다가 그래도 다시 이렇게 조금 안정을 찾는 모습인데 어쨌든 한 단계 더 이번 주에 들어서 레벨업이 되면서 이 물가에 대해서 좀 부담감을 여전히 좀 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금리 쪽인데요. 오늘 새벽에 뭐 금리는 전반적으로 조금씩 다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많은 이제 뭐 물가에 대한 우려감이 금리 쪽으로도 오늘 반영이 되면서 좀 올라갔고요. 10년물도 여전히 3%대 위에서 오늘 마무리가 되는 그런 정도의 미국 흐름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통화 쪽 흐름을 한번 보시죠. 조금 전에 유로화가 이렇게 급락을 했었잖아요. 네. 그죠? 반대로 지금 달러는 위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달러가 인덱스 기준으로 102 정도 수준에 있었는데 103까지 이렇게 확 튀어 올랐습니다. 요게 조금 전에 유로화가 이 부분에 많은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달러 자체의 고유의 가치가 올라갔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이제 유로화가 급락하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무조건 이 부분을 안 좋게 볼 수 있느냐?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 달러가 좀 이렇게 좀 약해지는 그림이 만들어져야 우리나라 외국인 수급은 조금 좋아질 수 있는데 그죠? 근데 지금 계속 이렇게 어쨌든 뭐 누구 때문이든지 달러가 이렇게 강세를 보이게 되면 상대적으로 외국인 수급이 좀 쉽지 않은 그런 환경이 오늘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좀 앞서는 그런 하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장중에 또 우리나라 달러 원환율, 원달러 환율 흐름을 잘 보시면서 오늘 외국인 수급까지 보면서 한 주 마무리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제 뭐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보시면 이제 십자의 도지형 형태로 이제 이렇게 하루 봉이 나왔죠. 그래서 살짝 위로 또 올라가는 그림이고 볼린저 밴드 중단대를 아직 넘어서지 않고 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림인데 오늘 새벽에 이제 달러가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이 볼린저 밴드 중단 위로 튀어 올라갈지 그 부분이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외국인 수급을 오늘 또 뭐 강하게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하루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별로 뭐 좋은 소식이 없네요. 네네 여기까지는 별로. 하이힐드도 마찬가지인데. 네, 하이힐드도 네. 뭘 여기까지 앞으로던데. 그러네요. 조금 더 남았네요. 조금 부정적인 이야기가 조금 남았습니다. 뭐 숨길 수는 없고요. 팩트를 전달을 해드리다 보니까 자 이렇게 약간 이틀 동안 이렇게 쉬어가는 그림이 있었는데요. 이게 4.34%로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이틀 동안 쉬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을 때, 이거 횡보하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으니까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틀 동안은 살짝 쉬는 듯 했던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오늘 다시 4.34에서 4.42로 오늘 다시 고개를 들고 조금 올라가는 그림. 그러면 이제 어쨌든 우리는 뭐 제 개인적인 동물적 감각을 믿기보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러한 이제 동물적 네, 여러분들 가족분들의 이 좀 매삭기를 믿기보다는 매삭기는 뭐예요? 매삭기 모르십니까? 네, 전 모릅니다. 여의도 여의도에서 우리 증권가에서 주로 쓰는 용어인데 저는 아웃사이더잖아요. 저는 중심에 계신 줄 알았는데 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좀 전에 역발상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오늘 오히려 CPI 발표를 또 급락을 했으니까 오늘은 오히려 우리나라 증시 밀리면 현금 비중이 좀 있으신 분들은 저는 한번 사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만약에 맞았다.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날 이제 대표님이 저한테 야 키맨 매삭기 좋네 뭐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거지. 그런 게 이제 매삭기 이렇게 뭔가 좀 잘 맞추는 거 있잖아요. 그런 감각 네. 뭐 이런 겁니다. 네. 저 동백님이 네. 알려주시는 것처럼 그냥 초기. 네, 초기 좋다.
뭐, 그러네. 되게 간단하게 동민님이. 그거 뭐 어렵게 매사기 네, 맞습니다. 별로 네.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는데. 우리 증권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그런 표현이라서 굳이 그거 안 따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촉이 좋다. 네. 우리가 한국 시장이 네. 좋아지려면 그런 걸 없애야 돼. 우리 증권맨들부터. 요것 때문에 지금 시장이 안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거야, 이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촉을 너무 믿지 마시고, 이러한 이제 지표를 기준으로, 좀 주식과 현금 비중을 조금 조절을 하시면 훨씬 더 좀 편안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촉을 가지고 했을 때는 그게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고 조금 애매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좀 주식 비중과 현금 비중을 이렇게 좀 유연하게 대응을 하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의 좀 안전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 싶고, 저는 그래서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기준 중에 하나가 요 위험 지표를 가지고 말씀드리니까, 어쨌든 내가 근데 초보자다 그러면 요거 꺾이기 전까지는 그냥 기다리는 게 좋은 거고요. 만약에 내가 현금 비중도 좀 있고 리스크를 오늘 한번 베팅해 볼 만한 약간 리스크를 감내할 만한 성향이다 그러면 잠시 후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몇몇 종목들에 대해서 오늘 빠질 때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인데, 오늘 더 빠지면 어떡하죠? 살짝 이제 월요일날 그래야죠. 네. 역시 우리 키맨님 촉이 별로군요. 촉이 네. 개판입니다. 이러고. 뭐 그렇게 그거는 제가 또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그러나 맞기를 기대합니다. 예. 네. 자, 저도 왠지 좀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그래요? 저쪽으로 네. 그러면 대표님을 믿고 저도 그러면 잠시 아니 저는 우리 키맨님을 믿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위험 지표는 오늘 안 좋다. 조금 더 악화가 됐다라는 것까지는 팩트니까 요거는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초보자분들은. 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이 많이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있는 투자자들의 심리는 뭐 이미 다 생각했던 부분인지, 물가 발표 앞두고 뭐 시장 변동성 당연히 있겠지라고. 근데 사실 우리도 그러기는 했잖아요. 단지 이렇게 폭이 이럴 거라고는 뭐 예상 안 하지만 좀 변동성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죠. 네,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도 그래 뭐 CPI 앞두고는 다들 뭐 걱정하고 있었으니까 이 정도 하락은 염두에 뒀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미국 투자자들도 투자 심리가 그렇게 뭐 오늘 새벽에 악화되거나 움직임이 아니고 딱 뭐 정중동 뭐 별로 움직임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심리도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나스닥 지수의 일중 흐름을 제가 한번 이제 구글에서 이제 가지고 와봤는데요. 오늘 새벽에 이제 처음 개장 초에는 흐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네네. 플러스로 이렇게 살짝 강밥 움직임도 나왔는데, 거의 오늘 하락의 대부분은 장막판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을 남겨놓고 급락하면서 대부분의 오늘 하락폭의 뭐 절반 이상을 오후장 마감에 거의 이렇게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뭐 명확하게 우리가 뭐 정답을 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 밤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 30분 정도에 발표되는 이 물가의 지표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에 막판에 일단은 팔고 보자. 왜냐하면 어제 좀 약간 루머들이 미국 시장에서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CPI가 10%대가 나올 거다라는 이야기가 어제 좀 돌았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투자 심리를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8.3% 컨센서스 예상치가 8.3%인데 10% 나오면 이거 아주 다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아마 장막판에 일단은 좀 정리를 하고 보자. 매수세는 거의 실종이 되었었고요. 거의 매도세만은. 그러니까 막판에 급락을 해버렸어요. 네네네. 뭐 받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순식간에 무너지는 그림이었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시장에서 오늘 새벽에 돌았던 루머인 10%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감내할 수 있는 범위인 8.3%에서 뭐 예를 들어서 한 8.5% 정도? 뭐 이 정도는 뭐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숫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범위 안에서 만약에 나온다라면 요 막판에 CPI에 대한 두려움으로 반납했던 요 공포심리에 빠진 부분은 저는 오늘 되돌리지 않을까. 오늘 밤에 발표되고 난 다음에. 근데 이제 10%가 나오면 뭐 그러기는 쉽지 않겠죠. 네, 10% 진짜로 저게 만약에 나온다면 그렇게 안 할 거고, 예상했던 범위 내에서 오늘 CPI가 나와주고 이 정도는 뭐 충분히 시장에서 생각했어. 그러면 악재가 노출된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악재 노출의 불확실성 해소로 본다라면 오늘 막판에 급락했던 부분의 상당 부분을 되돌리는 오늘 미국 시장의 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식을 살려면 월요일날 사는 건 늦잖아요. 오늘 빠졌던 걸 다시 반납해버리면 월요일날은 또 조금 높게 출발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오늘 저는 이 공포심이 극대화되는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 오늘은 사고 싶은 분들은 조금 사서 넘어가 보는 게 오늘의 전략이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역발상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용기가 좀 나야 될 것 같은데 용기가 있는 분들이 아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이게 맞으면은 맞아야 되는데 네, 맞아야 되기를 맞으면 바랍니다만 네네. 네. 틀리면 제가 월요일 꾸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구려 민재기 팀장님 오셨습니다. 이렇게 맞이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구려. 무조건 그래서 초기 구려. 예. 제가 무조건 이렇게 미국 시장에 오를 거다 이것만 기억하시고 야, 니 믿고 샀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장 계시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네. 아까도 제가 우리 8.15 가족분들에게 그런 말씀 드렸죠. 이러한 식으로 이런 아이디어에 동의가 된다면 한두 주 혹은 한 네네네. 다섯 주 이렇게 조금 한번 사보는 분할을 거예요. 해보는 거죠.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네네. 그리고 틀리면 왜 틀리는지, 맞으면 왜 맞는지 이게 뭐라 그러죠? 우리가 지식이 아니라 몸으로 느껴지게 되거든요. 네네네. 이게 이제 우리의 촉을 키워나가는 네. 다양한 경험을 쌓는 시작이 되겠죠.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지표만 믿으면 오늘 이러한 감히 이제 건방진이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하이힐드가 튀었기 때문에. 근데 오늘의 이 하락에는 상당 부분의 그러한 좀 공포심과 두려움이 막판에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어서, 그리고 저런 10%대 루머도 돌면서,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살짝 현금 비중이 좀 있고 내가 좀 공격적인 성향을 약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한번 오늘 일부 자금은 한번 오늘 우리나라 하락장에서 한번 해봐도 되지 않을까? 네,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피바다입니다. 자, 오래간만에 제 그 락밴드의 밴드 이름인 피바다의 오늘 그림을 이제 미국 시장이 이제 보였고, 최근에 이제 그나마 요 에너지 섹터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 섹터 오른쪽 하단부. 네, 에너지 섹터는 그나마 강했었는데 오늘 유가가 살짝 밖에 안 빠졌는데 오늘 엑소모빌이라든지 오늘 에너지 섹터도 전반적으로 오늘 다 하락하는 그런 모습으로 전 섹터가 거의 오늘 좀 하락하는 그런 그 유가 하락보다는 좀 이게 결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그런 부분도 안 있을 수 사용하게 있죠. 되니까 네네. 이런 거겠죠. 그리고 이제 중국 또 상해 다시 봉쇄 약간 그런 부분도 영향을 좀 줬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래서 오늘 대부분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약간 선방했던 기대보다 야, 이 테슬라가 웬일이야라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테슬라는 오늘 장 초반에 플러스도 보이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다른 빅테크 관련주들 대비해서는 상당히 오늘 약보합 정도로 선방하는 모습이었죠. 어제 좋은 그 매수 리포트들이 나와가지고 잘 버틴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이 그래서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뭐야 테슬라는 왜 오늘 저렇게 안 빠졌지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우리 그 컴퓨터에 이렇게 저장하는 장치 이제 USB 있잖아요. 예전에 저거 되게 헷갈렸어요. UBS하고 USB하고. 네, 그래서 제가 일부러 혹시나 헷갈리실까봐 여기는 USB가 아니라 UBS라는 저기 투자은행입니다. 투자은행인데 UBS에서 그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뉴트럴이죠. 영어로는 이제 중립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업그레이드 바이로 UBS에서 바이로 업그레이드 시켰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조금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테슬라한테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목표 주가를 올리거나 그러지는 않았고요. 이 UBS의 이 투자 의견을 상향주시킨 이분은 원래 목표 주가 자체를 여전히 $1,100로 유지를 계속 하고 계셨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600, $700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목표 주가를 올린 건 아니고 지금은 중립에서 목표 주가는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에서 여전히 이 지배력은 테슬라의 지배력은 견고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으로 바이로 상향 조정을 한 그 부분이 영향을 좀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상대적으로 선방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미국의 나스닥 그림인데, 자, 이 기술적으로 보면 이제 제가 두려워하는 그림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거 좀 전에 우리가 하이힐드 그다음에 이 미국의 이 일봉의 흐름만 봤을 때는 사실 오늘 접근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그림입니다. 자, 이 8일 동안 옆으로 행보했고 이 행보하는 구간을 위로 밟고 올라서야지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 행보했던 구간이 상당히 이제 저항 구간으로 작용하게 되기 때문에 어려워진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오늘 제가 지금 그림을 그려서 선을 딱 그어왔지만 최근에 행보했던 구간의 하단부를 오늘 종가 기준으로 딱 이탈하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까지 봉만 놓고 봤을 때는 당연히 누가 봐도 이거는 추가 하락 패턴으로 그냥 객관적으로 본다면 추가 하락 패턴이거든요. 자, 근데 요렇게 하단 박스권을 깨고 내려왔는데 오늘 제 생각대로 만약에 미국 시장이 양봉으로 이렇게 역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된다면 오히려 이
어제 이렇게 하락했던 투자 심리를 역으로 올려버리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더 강한 상승 패턴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밤에 이 CPI 발표와 함께 미국 시장의 이 방향이 상당히 오늘 어제보다는 사실 오늘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단부를 깨고 이 추세를 이탈한 상황에서 하루 만에 거기를 역전시켜버리면 오히려 더 강한 상승 파동이 저는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밤에 어떤 그림이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미국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흐름까지 한번 점검을 해봤고요. 하여튼 지표는 안 좋다. 네네. 지지선을 깼다. 네네, 맞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지금 흐름은 안 좋다라는 거. 자, 그런데 역으로 만약에 만들어지면 오히려 강한 추세 반전의 패턴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오늘 밤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잘 한번 관찰을 해보자라는 거 말씀드리겠고, 뭐 주봉은 그냥 살아있는 여전히 그런 그림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글로벌 쪽의 동향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동향 살펴봤고, 어제 뭐 동시만기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인데 수급은 뭐 볼 게 별로 없었습니다. 다 기관 외국인들 다 큰 폭의 매도가 나왔고, 그래서 이제 강하게 매수가 들어온 뭐 업종은 없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래 제가 보시면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산 업종 색깔을 표시해드리고 동시에 판 업종들 제가 색깔도 표시해드렸잖아요. 근데 어제는 지금 보시면 완전히 판이 엇갈렸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동시로 제가 노란색, 초록색 표시해놓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기관이 샀는 업종은 외국인들이 다 팔았고요. 기관이 팔았던 업종은 외국인들이 또 샀고, 그래서 완전히 엇갈리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그래서 쉽지 않은 그림이었는데, 기관 중심으로 오늘 제가 어제 진짜 장 3시 이후에 네. 정말 외국인들이 그냥 쫙 파는 거를 기관이 쫙 받았잖아요. 네, 그대로 여기서 싹 바뀐 거 같아요. 그대로 완전히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 판단하기는 쉽지 않고요. 지금 보시면 은행 업종, 게임 업종, 건강 관리를 기관들은 받았는데 외국인들 매도 상위 보시죠. 은행, 건강 관리, 게임 똑같이 그대로 이제 수급을 받아가는 그림이었기 때문에 기관들 중심으로 그러면 최근에 우리가 업데이트 안 했던 은행과 게임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한번 오늘은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은행 업종부터 한번 볼게요. 일단 금리가 이렇게 지금 미국 금리가 올라오고 우리나라도 이제 시중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구간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은행의 수익성은 좋아지는 그림으로 많은 분들이 여전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죠? 뭐 예대 마진 이야기도 많이 하고 순이자 마진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금으로 이제 수신금리를 예금으로 이제 받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대출을 해준 높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면서 거기에 차익을 버는 은행이기 때문에 수익성은 좋은 구간으로 이렇게 애널리스트들의 영업이익 추정치는 계속해서 우상향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고 이건 보시면 뭐 될 것 어쩔 수 같습니다.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금리 인상 구간이라. 네네네. 그래서 은행들은 그런 구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은행주들은 사실 뭐 수급에 그렇게 딱히 잡히는 건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어제 이제 어떤 그런 은행주를 샀는가 싶어서 이제 데이터를 뽑아 보니까 카카오뱅크에 어제 거의 집중이 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카카오뱅크 한 종목을 어제 시총에 거의 1% 가깝게 기관들이 받았고요. 그러면 누군가는 팔았을 건데 그 판 세력이 외국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카카오뱅크를 외국인들이 어제 대규모로 매도를 했고 그 물량을 기관들이 고스란히 받아오면서 어제 기관 매수강도 상위에 카카오뱅크가 잡혔고 은행업종도 매수강도 상위에 잡혔다. 뭐 이 정도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제가 몸담고 있는 KB금융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 하나금융지주라든지 뭐 신한지주 이런 우리가 뭐 업계 탑3 지주 회사들을 산 게 아니라 카카오뱅크를 주력으로 좀 샀다 정도 한번 보시고, 그러면 카카오뱅크가 최근에 좀 약간 어떤 뭐 그 이슈가 있나 정도 한번 제가 찾아서 가지고 왔는데요. 그 카카오페이가 최근에 이제 블록딜 이슈로 주가가 많이 이제 막 급락을 했잖아요. 외국계에서 이제 블록딜 이슈가 나면서. 그래서 카카오뱅크도 그런 내용들이 있나 싶어서 이제 찾아보니까 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지난해 이제 상장되고 난 다음에 최근에 이제 보호예수가 해제된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한 2천만 주가 보호예수가 얼마 전에 이제 해제가 됐는데, 이게 전체 상장 주식수의 4% 정도에 해당된다라는 거고, 그 중에서 그 물량을 누가 많이 가지고 있냐? 넷마블이라는 회사가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보이는 회사가 이제 스카이블루 럭셔리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텐센트의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카카오페이의 지분을 블록딜로 팔은 회사가 바로 중국 관련된 외국계 자금이 지금 블록딜로 팔면서
주가가 이제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야, 이 물량이 그 카카오뱅크도 나오면 주가 좀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감이 있었는데요. 그 물량들이 지금 좀 나오고 있는지, 어제 외국인 매도가 많이 나왔고, 기관들이 그 물량을 다행히 좀 받아가면서 주가는 어제 다행히 견조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물량들이 지금 보호해수가 풀렸다. 그래서 그 물량이 나오는 것일 수도 있다. 정도 참고해 보시고. 그래서 오래간만에 은행주들 제가 이제 밸류에이션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진짜 싸긴 싸네. 네네. 근데 보통 우리 은행주들은 PER이라는 지표로 거의 보지 않고요. 자산가치 기준으로 PBR로 많이 보거든요. 은행주들은. 그래서 빨간색으로 제가 PBR을 표시해 왔는데, 지방은행들의 PBR 자산가치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이 제일 싸고요. 지금 보시면 0.24배. 그럼 거의 뭐 지금 좀 바닥권 하단부, 역사적인 밸류에이션의 하단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BNK, 대구, 뭐 또 DGB 다 이제 싸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비싼 게 누구냐면 카카오뱅크예요. 아직까지도 보시면 PBR은 3배입니다. 자산가치 대비해서 3배 정도. 이게 뭔가 좀 혁신적인 플랫폼이다라는 평가를 시장에서는 아직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자산가치 대비해서 다른 은행들과 달리 이렇게 하고 있고, 뭐 이익 기준으로도 50배에서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무조건 이제 싸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카카오뱅크는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거래되는 이유는 뭐 플랫폼 가치를 좀 부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최근에 그래서 카카오뱅크의 순매수 누적 포지션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오래간만에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니까 연기금이 그래도 꾸준하게 주가 많이 빠진 상황에서 물량을 좀 받아가는 그런 그림이고, 어제는 그 외국인들의 물량을 투신이 상당 부분 좀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은 전체적으로 최근에 물량을 이렇게 카카오뱅크를 받아가는 모습이고요. 반면에 외국인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이제 보호 예수가 풀리면서 좀 매도가 좀 나오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것까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뱅크는 기관들은 좀 다시 바닥권에서 담고 있고, 외국인들은 보호 예수 풀리면서 팔고 있는 상황이다. 좀 누구 쪽으로 이제 기울까라는 건데, 제가 이거는 사실 이제 잘 안 보여드리는 건데, 이 피치포크 추세선이라는 보조 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에. 제가 개발한 건 아니고 미국의 월가에서 이제 예전부터 이제 개발해서 이제 우리 HTS에 다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피치포크라, 이게 우리 포크 있잖아요. 스테이크 같은 것들 먹을 때 우리 나이프와 이제 포크 주잖아요. 이게 지금 보시면 삼지창처럼 생겼지 않습니까, 이게? 네, 그래서 이거를 피치포크 추세선이라고 하는데,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고 저점과 저점을 연결했을 때 그 추세대 안에서 주가는 움직이더라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그려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래간만에 옛날에 제가 사용하던 그 보조 지표를 한번 적용을 해보니까 카카오뱅크가 딱 요 피치포크 추세선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 최근에 요 중단대 정도에서 이렇게 기간 매집이 좀 들어오는 거 봤을 때 요 상단대 정도까지는 한번 도전하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낙폭도 크고요. 금리 인상 구간이고, 그래서 은행주들한테는 나쁘지 않은 환경이고, 그래서 뭐 적어도 여기 45,000원 정도에 일단 1차적으로 저항이 기다리는데, 뭐 그 정도까지 카카오뱅크는 좀 기술적인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의 포지션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역발상으로 좀 관심 중에 하나가 이제 저는 게임 쪽입니다. 게임. 앞에 우리 김현수 대표님도 게임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일단 게임 쪽에 어닝스의 이제 하향 조정은 멈춘 것 같아요.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 하향 조정은 내려오다가 살짝 멈췄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뭐 실적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지는 않고 있는 그러한 흐름, 펀더멘탈을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게임주가 한동안 작년 하반기부터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게임 업종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제가 한번 데이터를 뽑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펄을 기준으로 한 최근 12년 동안의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움직였는지를 한번 그려보니까, 아주 싸게 거래될 때는 보니까 한 밸류에이션이 한 13배? 퍼로 13배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좀 많이 높게 거래될 때는 여기 보시면 한 20배 정도 초반? 그죠? 여기 지난 하반기에도 막 NFT 뭐 P2E 기대감으로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20배 넘게 거래되다가 이렇게 급락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어디까지 빠졌냐 하면, 여기 중간을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한 16배 정도가 한 중단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15배까지 이렇게 내려왔다가 중단 때까지 하락했다가 고개를 살짝 드는 정도의, 그러니까 이익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는 그 정도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게임주는 아직까지 이익이 뭐 크게 나지 않고 기대감도 많은 그런 산업이다 보니까, 제가 PSR이라는 지표가 있죠. PSR은 뭐냐면 이 S가
매출입니다. 매출. 그죠? 예. 그러니까 매출 기준으로 이익이 아직 안 나는 기업들은 보통 매출 기준으로 시가총액을 비교해서 PSR 밸류에이션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PSR 기준으로는 그러면 게임 업종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싶어서 제가 한 12년 동안의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PSR 기준으로는 거의 바닥권이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그죠? PSR 기준으로는 한 3배 정도가 PSR 바닥권이라면 지금 보시면 3.2배 정도 수준으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PSR 기준으로는 게임 소프트웨어 업종이 지난번에 한 5배 가깝게 이렇게 거래가 되다가 급락을 하면서 3배 정도 수준이라서 이 정도 수준이면 게임주는 이제 가격 조정은 거의 마무리 구간이고 바닥권으로 밸류에이션을 봐도 되지 않을까. 먼저 이 데이터를 보여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어제 그러면 게임주 중에서 어떤 쪽을 기관들은 들어왔는지를 한번 볼 텐데요. 게임 소프트웨어 업종 내에서 분류를 보니까 우리 FN 가이드에서는 골프존이라는 회사도 이 게임 업종 소프트웨어 여기 넣어놨더라고요. 그렇죠. 이거 몸을 쓰는 게임이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몸을 쓰고 우리가 이제 스크린골프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거기 소프트웨어로 다 이제 개발해서 우리 골프 치는 거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반영을 해서 골프존도 게임 소프트웨어 업종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골프존에 대해서 시총의 0.6%의 기관 매수가 조금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고, 자, 진짜 순수한 게임주로서는 가장 강하게 들어온 종목은 크래프톤입니다. 크래프톤. 신작에 대한 기대가. 네네네. 네, 시총의 0.55%가 크래프톤으로 들어와서 오늘 저는 이제 크래프톤을 중심으로 그래서 말씀을 좀 한번 드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대표님께서도 이야기하셨고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소개는 간단하게 아주 해드렸는데 크래프톤에 대해서 투자 의견이 게임주에 대해서 투자 의견이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데 다올투자증권에서 신규 리포트가 나왔다라는 거 우리 얼마 전에 한번 제가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크래프톤에 대해서 이 다올투자증권의 연구원 김하정 연구원께서는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리포트를 제가 6월 7일에 발간한 리포트를 그대로 일단은 가지고 왔고요. 원래는 바이 의견이었는데 이번에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스트롱 바이 적극 매수 쪽으로 일단 투자 의견을 올렸는데 그 포인트는 결국에는 신작 일정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왔다라는 겁니다. 게임주는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모멘텀 중에 하나가 바로 신작 모멘텀이죠. 출시 일정. 그 다음에 막상 신작이 출시되면 그게 흥행하는지 실패하는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출시되면 모멘텀이 살짝 꺾이고 출시되기 전에 오히려 그 기대 모멘텀은 많이 반영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게임주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신작 모멘텀이 12월 초에 이제 잡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신작 일정이 잡혔다라는 것을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또 하나는 글로벌 주요 개발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메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큘러스. 거기에서 VR 시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출 중인데 9월달 정도에 제가 오큘러스에서 캠브리아라는 신제품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얘를 쓰는 거.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주요 게임사 중에서 그 VR 사업에 가장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프리미엄을 나는 좀 주고 싶다. 이게 이제 이 다올투자증권의 애널리스트의 보고서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12월 2일 날 콘솔 게임에 대한 신작 일정이 나왔다. 이게 지난번에 한 120만 장 판매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치에 대해서 좀 추정치를 올렸다. 실적에 대한 추정치 올렸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메타버스와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 VR과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이 회사는 좀 리레이팅 될 것이다. 라는 거 핵심이다 정도로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크래프톤이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사실 이게 주가가 50 고목가에서 확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이게 거의 58만 원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지금 뭐 주가가 거의 반토막 이상 지금 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주가는 많이 빠졌고 파란색이 주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빨간색은 이 크래프톤을 커버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들의 실적 추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실적 추정치와 주가가 거의 지금 동행하고 있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실적 추정치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주가가 사실 선반영돼서 먼저 떨어지긴 했는데 어쨌든 같은 방향입니다. 근데 지금 주가가 더 이상 안 빠지고 있고 실적 추정치는 오히려 지금 눈에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실적 추정치가 살짝 고개를 들고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 추정치는 이제 고개를 들고 올라가고 있고 주가도 바닥을 찍고 턴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크래프톤에 대해서 최근에 어떻게 이제 매매를 하고 있는지 제가 연초 이후에 누적 포지션을 한번 그려왔는데요. 자, 상업펀드가 연초 이후에 가장
크게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연기금은 최근 들어서 집중적으로 크래프톤을 사고 있고, 투시는 어제 많이 샀네요,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관은 최근 들어서 주가가 많이 빠진 상황에서 크래프톤의 비중을 많이 싣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대로 외국인들은 기관들이 들어올 때 외국인들은 비중을 좀 줄이고 있고, 특히나 지쳐있는, 제 주위에도 이 크래프톤에 투자하고 있는 지인분들이 좀 있으시거든요. 아, 너무 힘들다라는 이야기들 하시고, 사실 좀 큰 손분들도 이 크래프톤 베팅하신 분들도 꽤 있어요. 주가 많이 빠졌다 보니까. 근데 그분들이 살짝 저는 지쳐서 지금 살고 있다? 예, 좀 빠져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 개인 투자분들이 지금 비중을 많이 줄이고 있고, 기관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여기가 아마 바닥권이지 않을까, 중기적으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차트를 한번 점검을 해보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노란색으로 여기 표시해 놓은 요거 있지 않습니까? 요거. 저는 오늘 미국 시장도 요렇게 한번, 오늘 새벽 음봉으로 빠졌다가 조금 들어 올리는 역으로 요 그림을 기대하고 있는데, 크래프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시면 아주 큰 음봉이 하나, 거래가 실린 음봉이 나왔는데, 그 음봉을 밟고 올라선고 난 다음부터 지금 추세가 살아나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거래량이 실린 음봉은 여기 저항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가에. 그죠? 근데 돌파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지지선으로 이제는 바뀌게 될 거거든요. 이 저항선이. 그래서 만약에 내가 크래프톤을 만약에 트레이딩을 한다라면 이 음봉의 시가가 얼마냐 하면요. 26만 1,000원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26만 1,000원 정도. 그래서 오늘 주가가 많이 흔들려 준다면 분할로 한번 크래프톤을 사보시고, 혹시라도 26만 1,000원을 만약에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리스크 관리를 한다라고 손절을 한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오늘 조정 시에 한번 분할 매수 해보시는 거 저는 괜찮지 않을까. 일단 그래서 오늘 역발상으로 미국 시장이 빠질 때 한번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으로, 그래서 이제 크래프톤을 한번 이야기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 한번 트레이딩 관점으로, 가격은 제가 말씀드린 가격이 절대 가격은 아니니까 한번 투자할 때, 매매하실 때 그 가격을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저항으로 생각했던 구간을 돌파하면 지지로 바뀐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지지대를 일탈하면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26만 1,000원을 손절 가격으로 잡으시고 조정 시에 한번 관심 가져보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려도 괜찮나요? 이거 매매에 대한 전략은? 괜찮아요. 괜찮나요? 네. 네. 혹시 걱정, 김에 혹시나 이거 목숨이 위태로워지거나 그러진 않겠죠? 네. 뭐 목숨까지 떨어지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키맨이라는 칭호를 박탈을 해야지. 네. 아니 그건 아니고 네. 지금 일단 게임주에 대해서 워낙 그 안 좋은 기억이 있으신 분들이 네네. 많아서 네. 그래도 난 게임주 안 봐. 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네네. 근데 어쨌건 우리가 투자할 때는 자꾸 우리가 스스로 이 고정관념을 버려야 돼. 안 좋은 기억이 이제 결국은 고정관념이 되는 건데, 네. 네, 시장이 순응하는 거, 네, 하여튼 추세를 이해한다라는 게 그래서 다양한 경험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크래프톤에 대해서 방금 애널리스트 분이 뭐 메타버스, 뭐 VR, XR 이야기를 보고서에서 좀,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으로 자기는 생각한다라고 해놓으셨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 개인적으로도 약간, 여러분들한테 보탤 수 있는 오늘 조금 도움될 만한 화면을 제가 좀 가지고 왔거든요. 네. 그거를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거 보시기 전에. 보시기 전에 다른 거 네. 볼까요? 네. 빨리 딱 그러면. 중요한 거 보이기 전에 제가 아까 반복해서 우리 네. 이 시기를 우리의 경험을 다양하게 쌓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거를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왜 조금 하자는 얘기는 뭐냐면 돈을 잃을 가능, 그러니까 얼마나 시장의 생각과 그리고 우리 전문가님들의 그 의견과 함께 했을 때 얼마나 시장의 그 기대감과는 다르게 흘러갈 수 있는지. 네네. 그러니까 잃는 거, 우리가 권투도 먼저 쓰러지는 거 배운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정말 다양하게 내 생각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시장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 맞는 거를 배우는 게 아니라 네네네. 얼마나 다르게 흘러가는가를 그거를 이해할 때 우리가 좀 더 투자가 더 신중해지고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정보들을 해석하고 거기에 반응하는 네. 이러한 우리의 어떤 그 지혜, 이게 이제 깊어지는 거죠. 네네네. 예, 그거를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맞습니다. 얼마나 시장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흘러가는지를 깨닫는 거, 얼마나
내 생각과 다르게 자꾸 넘어지는 거. 예. 그리고 대표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또 한두 주 정도로 가지고 한번 그러한 실력을 계속 이제 또 내가 본 게 맞는지 한번 경험을 해봤는데 그걸 큰 돈으로 이렇게 뭐 공부해보고 경험해보긴 크니까 좀 부담이 되니까 적어도 내가 생각한 이 전략이 맞는지에 대해서 한두 주 정도 가지고 가볍게 한번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은데 저는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자 앞에 쪽에 요 크래프톤의 요 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거래량 실린 그 음봉이 강하게 나왔는데 요 시가를 넘어선 자리를 한번 보시죠. 그 다음에 보시면 지지를 받는 자리가 딱 거기에서 지금 보시면 지지 받잖아요. 그죠? 여기서 올라타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이런 부분들을 내가 경험하지 않고 그냥 눈으로만 보면 와닿지 않거든요. 한 주 정도 사서, 아, 저렇게 뭐 뚱뚱한 저렇게 시가 대비해서 밀리는 음봉이, 거래량 실리는 음봉이 나왔을 때 위로 돌파가 되고 난 다음에 진짜 거기가 지지 자리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내가 한번 경험을 해보고 눈으로 해보는 거랑 한 주 정도 가지고 직접 해보는 거랑은 좀 느낌이 다르실 것 그렇죠.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경아님 말씀처럼 벌 생각하고 들어가요. 다. 네. 그렇죠? 우리가 이 경험한다는 게 그래 그냥 쉽게 그냥 아무 이게 하자는 게 아니라 신중하게 돈을 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데 그 노력이 내 생각과는 다른 결과를 자꾸 만들어준다는 네네. 거를 깨닫는 거. 네네. 이게 이제 우리의 진짜 촉과 경험이 살아나는 거겠죠. 네. 자, 좋은 정보로 넘어가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방금 그 이야기를 좀 크래프톤 관련해서 이야기를 도와드리는 이미지를 제가 이제 한 2개 정도 준비를 해왔는데 뭐 지금 보시는 여성분 어떠신 것 같아요, 대표님? 저의 진짜 어떤 거를 듣고 싶으세요? 저 이성적으로 어떻게 느끼시는지 질문을 드린 게 아니라 네. 조금 사람 같은 느낌이 드시는지 이러면 너무 또 힌트를 드리는 것 같아서 사이버 메타버스 책인 건가요? 아바타? 예, 약간 근데 진짜 사람 같네요. 가상인물이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 그 분인데, 제가 최근에, 저는 이제 뭐 미디어 업종에 관심이 이제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뭐 새롭게 어제 우리 클리닝업이라는 드라마도 이야기 들었고 청소부, 그 증권회사 청소부 하시는 분들 이야기도 해드렸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프로 하나 하는 게 있어서 제가 이제 예고 프로 보다 보니까 뉴페스타라는 새로운, 페스타입니다, 페스타. 네. 뉴페스타라는 음악 프로그램이 있어요. 와, 네. 진짜 가창에 있는 가수분들이 총출동하는 그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JTBC에서 새롭게 이번 주에 첫 방영하는 건데 거기에 약간 중간에 이렇게 사회하는 역할을 하는 친구가 이 가상인물 이 친구가 그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 영상을 제가 하나 캡처를 딱 했는데 이름은 이솔입니다. 이솔. 뉴페스타의 뭐 막내 사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버추얼 휴먼이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걸 누가 만든지 아십니까? 누가요? 이 버추얼 휴먼을 네이버와 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또 안 좋은 기억이 또 많으실 것 같은데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회사 아시죠? 예.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회사가 만들어서 이렇게 근데 우리 대부분 아는 우리 유명한 가수분들이잖아요. 이분을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 사람인 줄 알았대요, 다들. 예. 그래서 정말 예쁘신 분이 새로 나오셨네. 신인이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 그렇게 생각했는데 뭐 그런 내용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요건데요. 그 윤도현 밴드라고 그 YB 밴드라는 유명한 가수가 있지 않습니까? 락 밴드. 근데 이제 흰수염 고래라는 노래를 했는데 영상을 진짜 XR 그 VR 기술을 통해서 이 고래를 등장을 시키는데 잠깐만 한번 보시죠. 이게 화면이 잘 보일 겁니다. 야, 저거. 예. 저게 저런 비슷한 장면을 미국의 스타트업 하나가 있었어요. 딱 하면서 투자 어마어마하게 받았죠. 운동장에서 그죠 농구장에서 팡 튀어오르는 거. 그거 어떻게 아셨어요? 저도 조금 알아요. 그거 상당히 몇 년 된 장면인데 저도 그거 보고 깜짝 놀랐었거든요. 아무튼 진짜 이 고래가 등장하는 장면을 보고 여기 출연하신 모든 그 가수분들이 깜짝 놀라서 그리고 이 노래 들으면서 약간 눈시울도 적시면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되게 이제 감동적이게 이제 유튜브 돌려서 봤거든요. 예고편 보고.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실감적인 영상들이 지금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그 VR, XR 이러한 기기들이 앞으로 보급이 되고, 그 게임들도 보급이 되면 이러한 쪽을 먼저 하고 있는 게임사들은 어쨌든 조금 전에 연구원 이야기처럼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누가 먼저 빨리 뛰어드느냐니까요. 근데 그렇죠? 크래프톤이 지금 앞서가고 있다?
다올투자증권의 연구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가장 먼저 우리나라 게임사 중에서는 하고 있다라고 거기에 프리미엄 준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업데이트를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뉴페스타라는 프로그램을 한번 또 주말에 머리 식힐 겸 한번 보시면 요 관련된 내용들이 영상이 되게 많아요. 이 XR, VR 영상들이 모든 가수들을 그런 부분들을 다 적용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실감이 나와서 어떻게 이 기술이 바뀌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그 시대가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 한번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요 매수 강도는 조금 빨리 한번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기관들이 매수하는 탑 20 종목을 뽑아왔는데 좀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카카오뱅크가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마이크론이라는 종목이 여기 시총의 1%를 산 게 보입니다. 이게 이제 반도체 후공정, 외주 후공정 관련주인데 최근에 IT 쪽은 분위기가 조금 싸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제 기관들이 매수 강도가 강하게 들어와서 제가 뒤에 업데이트 자료를 좀 가져왔으니까 그때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상업펀드 쪽인데 상업펀드는 KPF라는 종목을 이제 강하게 샀습니다. 이 KPF가 뭐 하는 종목이냐면 볼트 너트 있죠. 우리 뭘 조을 때 이렇게 사용하는 볼트 너트를 우리가 전문 용어로 파스너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거기를 이제 주력으로 좀 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게 또 선박용 쪽에 또 로프 같은 부분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조선 기자 쪽 분위기가 좀 괜찮거든요. 어제 한국카본이 신고가 어제 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기자재 쪽으로도 좀 모멘텀으로 받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TLB인데 제가 최근에 이제 반도체 기판에 대해서는 전략을 딱 두 가지를 세워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에 거래량 터졌던 음봉을 확 넘어서거나 아니면 200일선이 있는 부근까지 확 밀리거나 근데 어제 드디어 200일선까지 확 밀리는 장중의 흐름이 나왔고 200일선까지 어제 거의 밀리니까 갑자기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오후에 어제 낙폭을 다 줄여버렸거든요. 심텍, 어제 뭐 TLB 다 거의 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렇게 만들어놨어요. 200일선이 요렇게 지나가고 있고 그래서 가격 조정은 제가 봤을 때 반도체 기판 관련주들이 가격 조정이 단기적으로 마무리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어제 사모펀드 쪽은 역시 이 모듈 기판 쪽을 하고 있는 TLB 쪽으로 수급이 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렌텍도 좀 들어왔네요. 네, 이렌텍도 수급이 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그 특이한 거는 LIG 넥슨 쪽인데 현대로텀이 이번에 방산 관련된 모멘텀 뉴스가 나면서 주가가 단기로 많이 올랐는데 한국항공우주 신고가 뚫었고요. 대부분 주가 움직임 괜찮은데 LIG 넥슨이 아직까지 신고가 안 가고 이제 찬찬하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치상으로 뭐 신규로 들어간다면 자리가 계속 가장 부담 없는 종목은 LIG 넥슨이 아닌가 싶고 그 다음 지난번에 옆발상으로 선박 엔진 말씀드렸던 HSD 엔진이 어제 신고가를 또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모펀드가 주도를 했다 정도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연기금 쪽에서 산 종목을 보면 오스테인 임플란트가 나오는데 어제가 무슨 날인지 혹시 대표님 아십니까? 아니요, 몰라요. 구강복원의 날입니다. 그랬군요. 주식 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는 또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죄송합니다. 아니요, 주식 안 하시니까. 네. 제가 왜 안 해요? 주식 하십니까? 네. 저는 진행만 하시는 줄 알고. 저를 잘 아신다고 생각했는데 네네네. 서운합니다. 알겠습니다. 주식 하시는군요. 네. 관심 좀 가져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드리는 이야기를 귀담아서 잘 들어서 매매로 한 주씩이라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그 발표가 나왔는데요. 그 치아가 없는 분들 있잖아요. 네. 치아가 없는 그 고령연령층한테는 임플란트를 2개인가 뭐 3개인가 추가적으로 그 보험을 적용해서 더 이렇게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내용이 어제 정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임플란트 쪽으로 기관 수급이 좀 들어왔는데 오스테인 임플란트 쪽으로 연기금은 조금 담는 그런 모습이 나왔네요. 최근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수출 그 의료기기 데이터도 나왔는데 미용 의료기기 쪽은 5월달에 좀 주춤했는데 임플란트 쪽은 좀 괜찮은 데이터가 나왔다. 근데 내수 쪽으로도 어제 그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임플란트 쪽은 긍정적인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투신 쪽인데요. 투신 쪽은 하나투어 쪽으로 이제 수급이 좀 들어왔네요. 하나투어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본의 여행 시장이 오픈이 되면 그쪽으로 가장 좀 포텐셜이 가장 노출이 많은 회사가 이제 하나투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고 투신이 좀 들어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제 수급이 가장 강했고요. 그 다음에 의외로 비덴트하고 다날 같은 기업들이 어떤 기업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얘네들이 그 암호화폐 관련된 자회사, 그 거래소를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있죠. 비덴트가 그런 부분들이 있고, 다날도 NFT를 사업으로 추진한다 그러면서 작년도 하반기에 많이 올랐던 주식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이상씩 다 났죠. 바닥에서 어제
동시에 이 두 종목을 투신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이 두 종목도 어제 아래꼬리를 하면서 이렇게 끌어올려놓고 끝났거든요. 이제 가격 조정이 좀 마무리가 될 수 있는지 그 부분 한번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좀 지켜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새롭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네네, 신규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네, 보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외국인들 노터스를 사네. 저는 이거는 검은머리겠죠. 진짜, 네네. 진짜 이거는 뭐, 우리 야수의 심장님도 계시지만, 이거는 야수의 심장님 이상의 심장을 가지신 분들이, 지난번에 무상증자 엄청나게 몇백 % 하고 난 다음부터, 8배. 네, 8배, 8대 1인가 하여튼 하고, 그때부터 갔다가, 잠깐 쉬는 듯 하다가 점으로 빵빵빵 날아가다가 지금은 거래 터지면서 막 올라오고 있는데, 이거는 뭐 제가 노코멘트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괜히 뭐, 이야기 드렸다가 혹시나. 그래서, 아무튼, 상당한, 최근에 뭐,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저는 부강약품도 좀 눈에 띄네요. 네, 부강약품이요. 왜 네. 살까? 이 부강약품이 이제 그 인수가 됐잖아요. 어디로 인수가 됐죠?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부강약품은 어느 회사가 샀는데 우리 갑자기 그룹이. 저도 생각이 안 나요. 그죠. 저기 OCI. 맞다. 오시아이 그룹에서 맞다. 네. 오시아이 그룹에서 네, 인수했는데 그때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무슨 저도 주식합니다. 하시네요. 하시는 게 여기에서 인정. 네. 그러니까 무슨 시너지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저도 공부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부강약품이 시총 1% 정도로 샀는 것은 뭔가를 보고 샀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도 한번 업데이트 할 수 있으면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외국인까지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업펀드 쪽 매도하는 부분들을 쭉 한번 보시면 관광 관련된 이제 휴스티를 좀 팔았고요. 그다음에 BDI 쪽, 그다음에 또 반도체 후공정 쪽 우리가 하나마이크로는 어제 샀는데 테스나 같은 종목은 또 어제 또 파는 종목 그런 모습이 좀 특징적이네요. 그 섹터 내에서 그냥 이렇게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요즘 뭐 올라가는 종목도 빠르게 순환매가 나오는데 파는 쪽에서도 보니까 조금 뭐 섹터별로 좀 돌아가면서 순환매로 이렇게 파는 그림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연기금 쪽도 삼성전기가 테슬라 쪽에 뭐 이 밸류체인 뭐 이슈가 나오면서 어제 조회 공시 답변이 나왔습니다. 지금 뭐 이야기를 오고 가는 건 맞는데 아직 확정된 건 없다. 그래서 잘 이야기되면 1개월 내에 우리가 다시 재공시하겠다라고 삼성전기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럼 이거는 이제 그냥 루머 아닌 거죠. 뭔가 있는 거는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그 기대감이 삼성전기의 주가의 하방을 막아주지 않을까 싶고 그 관련된 밸류체인이 제가 이제 옵트런탱이라든지 액트로 그다음에 제가 이제 왜 우리 메타버스 헤드셋 관련주로 말씀드렸던 뉴프렉스라는 종목 기억나시죠? 뉴프렉스도 사실 FP12를 삼성전기 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자꾸 삼성전기 밸류체인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그저께 뉴프렉스는 주가가 조금 강세를 보였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단기 모멘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은 뉴프렉스는 하반기에 오큘러스의 캠브리아라는 그 메타버스 신제품 모멘텀으로 보고 실적 관련주를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투신에서는 오히려 부강약품을 팔았네요. 그죠? 외국인들은 아까 시총의 1%를 샀는데, 기관과 외국인들 수급이 좀 엇갈리는 그런 모습의 대표적인 흐름을 부강약품. 요즘 시장을 끌고 가는 건 누구죠? 요즘 시장은 사실 뚜렷한 방향은 없는 것 같아요. 기관들도 관망, 외국인들도 관망을 하다 보니까 저는 기관, 외국인 다 지금은 약간 손을 놓고 있는 그런 환경. 그래서 오늘 과연 누가 그나마 오늘 이렇게 투심이 안 좋은 상황에서 좀 버팀목 역할을 해줄지 오늘 한번 지켜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네, 여기까지 한번 보고 어떻게 한번 보고 올까요? 아니면 동시효과 한번 들어가 보죠. 한번 보고 올까요? 지금 뭐 네. 빠지는 거는 빠지면서 시작할 것 같긴 한데. 네네. 그래도 아직 1% 정도까지의 그 예상 지수는 아닌데요. 네. 코스피는 0.85%. 네. 2600선이 오늘 위태로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죠? 지금 0.85가 2603포인트인데 1% 이상 오늘 하락해서 출발하면 2600선 오늘 내주고 아마 출발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코스닥은 0.92% 정도 하락을 해서 8포인트 정도 하락하는 걸로 지금 출발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미국 시장 하락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 아직 15분 정도가 남아서 그런지 미국 하락한 것보다는 오늘 출발하는 예상 지수는 아직까지는 좀 견조한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근데 아직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더 밀릴 수도 있습니다. 종목들 한번 보죠. 네. 지금 얘기했던 크래프톤 지금 예상 가격. 네. 자, 크래프톤이 이제 1% 정도 하락 출발하는 걸로 나오네요. 시가보다. 물론 네. 이따 좀 봐야겠지만. 네네. 뭐 추가적으로 더 빠질 수 있는데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없으신 분들이 만약에 내가 오늘 만약에 그래프부터 내가 분할 매수 해본다라면 이렇게 빠져주면 오히려 좀 떼퀴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빠져줄 때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번 어떤 정보 봐볼까요? 너 삼성전자 일단 대표적으로 한번 볼까요? 자, 오늘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 안 좋았는데 삼성전자가 그래도 어제 보시면 아랫꼬리 이렇게 달면서 네 양봉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서 이제 끝났거든요. 그래서 전저점을 이탈하려다가 살짝 지켜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가 좀 낮게 출발해도 어제 저점 부근에서 삼성전자도 바닥을 하면 오늘도 좀 기술적으로 잡아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 삼성전자보다 최근에 상대적으로 견조한 거는 하이닉스죠. 네, 하이닉스도 약보합권 정도 출발 흐름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견조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또 대형주 중에서는 우리 LG화학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죠? LG화학이 어제 상대적으로 주가는 어제 좀 견조했었고, 최근에 위로도 아래로도 크게 움직이지 않고, 5일선을 타고 약간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어제 주가가 견조했고, 오늘도 보합권 정도 출발, LG화학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의 에코프로 BM 정도 한번 시가총액 대형주인 에코프로 BM 정도 한번 볼까요? 에코프로 BM 정도 한번 보고, 에코프로 BM은 어제 2차전지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양봉을 만들면서 LNF 에코프로 BM이 괜찮았는데 오늘은 1% 정도 일단 약세 출발하는 것으로 예상 호가는 지금 들어오고 있네요. 그래서 시총 대부분 종목들이 뭐 어쩔 수 없이 1% 내외에 약세 출발하는 걸로서 지금 호가는 나오고 있습니다. 자, 네, 그렇게 한번 동시효과 흐름을 한번 보면 될 것 같네요. 네. 자, 그 다음에 네, 하나마이크론에 네,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네, 요거까지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시가총액의 어제 1% 정도의 이제 매수 강도 기준으로 돌아와서 IT 소부장,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는 이렇게 가장 강하게 돌아서 한번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종합 오사트 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사트 기업이 이제 반도체를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보통 자기들이 설계부터 다 하는 게 일부러 가지고 왔습니다. 설계부터 여기까지 다 끝까지 다 하는 것을 우리가 IDM 종합 반도체 기업이라고 하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그 팹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만 있고, 또 제작만 하는 회사들, 설계만 회사들 다 영역이 다른데, 오사트 기업들은 지금 보시면 설계하는 영역 없고요. 생산하는 것까지는 칩 생산까지는 안 하고, 생산된 칩을 가지고 내가 조립하고 테스트하는 역할, 후공정 쪽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기업들을 오사트 기업이라고 부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오사트 기업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우리 두산 테스나, 그 다음에 하나마이크론, 뭐 이런 기업들이 SFA 반도체, 이런 기업들이 오사트 기업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기업들은 어떨 때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나요? 내가 패키징이나 테스트하는 물량을 수주를 많이 받아야지만 좋아지겠죠. 그래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 좀 고부가치의 패키징이나 테스트는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조금 고부가치 밑에 단들은 자기들이 다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물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외주를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그 물량을 얼마나 많이 받냐가 이 기업들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작년도 하반기에 하나마이크론의 가장 핵심은 SK 하이닉스와 장기 계약을 맺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기업은 작년도 최근에 증설을 대규모로 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받은 게 있으니까 증설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숫자는 좀 탄탄하게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좀 유지가 될 수 있는, 숫자 실적은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올해 내년까지 해서 외형 성장이 좀 꾸준하게 이제 시작이 될 거다라는 내용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비메모리 쪽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쪽 테스트도 이제 좀 시작을 한다. 비메모리가 우리가 뭐 모바일에 들어가는 이제 두뇌 AP 같은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시작을 한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마이크론 최근에 이제 누적 순매수 포지션을 연초 이후에 제가 그려서 가지고 오니까 상업펀드 쪽은 팔다가 살짝 지금 돌아서고 있고요. 연기금도 팔다가 어제 돌아서는 모습, 투신이 적극적으로 사고 있는 모습이 눈에 확연하게 띄죠. 그래서 전체 기관들도 조금 주춤하다가 이제 보합권 이상으로 이제 다시 포지션을 올리는 그런 그림. 반면에 외국인들은 주가 횡보하는 구간에서 쭉
꾸준하게 사다가 기관들이 살 때 조금 비중을 줄이는 모습, 개인들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비중은 조금 줄이는 모습. 그래서 지금 하나마이크론의 주가는 최근 연초 이후부터 보시면 박스권입니다. 그죠? 17,000원 정도에서 2만 원까지의 이렇게 박스권 구간에서 그림은 좀 지겨운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펀더멘탈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SK 하이닉스를 전방 고객사로 잡으면서 좀 좋아지는 그림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200일선에 있는 이 부근 위치에서는 아마 기회를 보고 기관 투자가들도 좀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반도체 외주 후공정 쪽에서는 하나마이크론 쪽으로 수급이 집중되고 있다 정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